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지능형 식량공학연구실 소속 김우진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들은 이 텍스타일 렌더링에서 마찰 유도 진동과 손가락 전달 함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발표할 논문은 이제 마찰 유도 진동이라고 하는 이제 질감 표면에서 손가락과 마찰할 때 발생하는 이제 마찰 유도 진동을 고려해서 생성하는 것에 대한 논문으로 저널은 트리볼로지 인터내셔널이며 임팩트 팩터는 6.9이고 인지니어링 메카니컬에서 상위 5% 논문입니다. 다음으로 인트로입니다. 논문에서는 촉각은 물리적 접촉을 통해 발생하며 힘, 마찰, 진동, 온도와 같은 다양한 기계적 자극으로 구성되며 수용체로부터 이제 4가지 신호가 전달되어 촉감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촉감을 이해하기 위해 최근 연구들에서 이 질감과 물체의 특성, 인지된 촉감 간의 상관관계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손가락이 표면을 미끄러질 때 발생하는 이제 FIV라고 하는 이제 마찰 유도 진동이 미세 질감 인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며, 이때 발생하는 FIV의 주파수 특성이 질감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제 표면의 FIV를 재현함으로써 촉각 지각을 인공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촉감 렌더링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진동, 전전기, 초음파 방식 등이 있으며, 최근 진동을 이용하여 촉감 렌더링을 진행하는 연구들이 많은데 대부분 펜이나 금속 팁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서 이 손가락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표면을 손가락을 사용하여 측정한 FIV 신호를 분석하고 진동 장비인 페이지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여 이를 재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FIV의 주파수가 질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메소드입니다. 먼저 마찰 유도 진동을 위한 샘플을 제작하였는데, 해당 샘플의 경우 레진을 사용하여 제작되었고, 질감이 있는 13개와 이 질감이 없는 1개의 총 14개의 타입의 조건을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질감은 아래와 같은데, 이 P40부터 이 거친 P40부터 이 좀 고온 P4000까지의 덜 거친 사포를 번떠 이 레진을 사용해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표면은 키엔스 장비를 사용하여 표면의 높낮이의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거칠기 지표인 RA를 탐색하여 오른쪽 위의 표와 같이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으로는 P4000이 이 P1000보다 덜 거친 표면인데, RA가 이 P1000이 더 낮았으며, 그리고 이 P400과 P600의 경우에는 둘 다 거칠기가 다른데 같은 RA가 나와서 그냥 이 숫자 순서대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림들은 실제 실험에 사용된 샘플들의 이 토포그래프이며, 실제로 P1000이 P4000보다 뭔가 그림이 덜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찰 유도 진동에 따른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2가지 방식으로 샘플의 표면을 탐색하였는데, 위에는 간단히 트리보 에어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수동적 터치를 진행한 내용으로, 간단히 에어 베어링과 보이스 코일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여서 자기장으로 이 표면과 같은 것을 좀 공중으로 띄운 다음에 이 진동을 측정하여서 오로지 샘플로 인한 마찰 유도 진동만을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샘플마다 6번 이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측정하였고, 이때 손가락의 각도는 20도로 고정하게 하였으며, 압력은 0.2N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실험에서 손가락을 샘플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좀 쓰다듬는 이런 형식으로 손가락에 각도 센서를 달아서 이 데이터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측정된 데이터는 10Hz의 로우 패스 필터링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무의식적인 손의 움직임에 따른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능동적 터치에 대한 실험을 통해 마찰 유도 진동을 측정한 것으로, 간단히 이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이 움직여서 이 손가락은 가만히 있고 표면이 움직여서 데이터가 측정되었으면은,
아래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피험자가 이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으면서 데이터를 측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 액티브 터치를 10번 반복하여서 각 샘플마다 총 140개의 트라이얼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자들이 측정된 데이터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만든 장비인 피에조텍트 장비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간단히 신호를 측정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장비인데 이전에서도 사용되긴 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 전달함수를 사용해서 전처리한 다음에 출력해주는 장비입니다. 먼저 아래 그림처럼 손가락을 먼저 올려놓고 이제 주파수를 이제 계속 높여가면서 이제 출력 데이터를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FFT를 이제 진행해서 입력과 출력의 주파수를 이제 같게 하는 전달함수를 구합니다. 이러한 것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물체마다 주파수에 따라 크게 진동하는 이제 값이 정해져 있어 이를 보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실제 데이터를 FFT 하여 이제 보정해 준 다음 인버스 FFT를 진행한 후 자극을 인가한다고 합니다. 이때 실제 데이터는 오른쪽에 이제 초록색 선이고, 미믹한 데이터는 회색 선으로 이 FFT 구조가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후 이제 측정한 전달함수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먼저 이 총 10명의 피험자들이 이 스크래치가 있는 안경을 써서 이 샘플의 이제 표면 질감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물체가 있는지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안경을 써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태스크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태스크 1에서는 이제 왼쪽 위에 그림처럼 14개의 샘플을 이제 거칠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것을 좀 3번 반복하여 3번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후 태스크 2에서는 샘플들을 오른쪽과 같이 이제 3개의 샘플들끼리 묶어 이제 12개의 무작위 그룹으로 나눈 후 그룹 안에 있는 이 3개의 샘플 간에 대한 이 거칠기 순위 평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스크 3에서는 이제 그룹 안에 있는 샘플과 이제 매칭되는 이제 이 측정한 데이터를 이제 보정한 이 진동을, 매칭되는 이 진동을 이 진동 3개와 추가적으로 이 랜덤으로 1개의 이제 신호를 섞어서 4개 정도의 이제 신호를 피험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실제 샘플을 보여주면서 이 매칭되는 이제 진동을 구하는 이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제 이러한 실험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이전에 제외된 이제 샘플들을 임의로 생각하고 하는 이 소가법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가장 좀 이쁘게 보여주는 한 피험자의 액티브와 패시브 터치에 대한 각 샘플별 FFT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에서 두 조건 모두 주파수 분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하며, 거칠기에 따른 이제 차이의 경우 FFT의 진폭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제 한 텍스처와 다른 텍스처를 구별하는 이제 FIV, 마찰 유도 진동 스펙트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주파수의 분포보다는 이제 앰플리튜드의 차이임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이전 결과를 샘플별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로, 이 액티브 터치 조건에서는 이 피험자의 움직임에 따라 이 측정된 데이터가 달라져 항상 일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액티브 조건과 패시브 조건이 매우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거칠기 증가에 따라 진폭이 증가하는 것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 거칠기 조건에서는 약 55Hz에서 이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제 참가자의 지문폭과 이 장비가 움직이는 속도인 이 30ms에 따라 발생하는 주파수로 이러한 경향은 이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피험자들이 헷갈리는 이제 샘플들을 이제 따로 표시한 결과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 진폭이 아주 매끄럽게 좀 잘 표시가 되어 있어서 피험자들이 이 F4, 5, 6, 7, 8을 좀 잘 구분하였는데, S2와 S3는 거의 유사한 분포와 이 진폭이 거의 비슷하게 피험자들이 좀 헷갈려 하였고, 이 S9, 10 이렇게 13까지 해서 좀 확인해 보면은 이 9번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진폭이 컸지만, 그 다음 이제 거칠기인 S10 같은 경우에는 이 좀 가장 낮은 진폭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이 9부터 13까지 사이의 이제 샘플들의 경우에는 피험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헷갈려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왼쪽 그림은 태스크 결과로 해당 그림은 이제 연관 행렬을 의미하며 X축은 실제로 제시된 이제 샘플이고 Y축은 참가자가 대응한다고 판단한 실제 샘플 순서라고 합니다. 세 가지 모든 이제 과제에서 잘 매칭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주 대각선상의 비율이 높았으나 S9에서 S13까지 그룹에서 피험자들이 좀 헷갈렸다고 합니다. 태스크 2에서는 이제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피험자가 전반적으로 잘 매칭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태스크 3에서도 이제 주 대각선상의 높은 주 대각선이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페이조 텍트로 구현한 이제 신호가 실제 샘플의 마찰 유도 자각을 잘 재현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피험자들이 주로 틀린 이제 S2, S3와 이제 S9부터 S13 그룹까지를 표시한 것으로 실제 샘플에서도 헷갈렸기에 이 태스크 1이 실제 샘플을 거칠 순서를 평가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헷갈렸기에 이제 이후 태스크 2와 태스크 3에서도 일관되게 헷갈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이제 S2와 S3의 경우 이전 이제 결과를 보았을 때 매우 유사한 진폭을 보였었고 S9부터 S13 그룹에서도 비슷한 진폭을 보였기에 피험자들이 헷갈렸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이러한 것들을 좀 정량한 결과로 RA인 이제 거칠기 정도와 이 RMS라고 하는 이제 진폭 정도를 좀 그린 결과로 이 RA로 표현된 이제 거칠기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감소하지만 RMS의 진폭의 경우에는 이제 S9부터 좀 일관되게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고 S2와 S3 같은 경우에는 이 RMS가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확인했을 때 이제 RMS를 통해 거칠기 지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 결과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았을 때 본 논문에서는 이제 마찰유도 진동의 이제 주파수 분포보다는 이 마찰유도 진동의 진폭에 따라서 이 거칠기 정도가 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첫 번째 논문과 이제 같은 저자들이 이제 6개월 차이로 똑같은 실험을 진행해서 이제 출판된 논문으로 이전에는 이제 마찰유도 진동이라고 하는 이제 표면의 진동에 대해서 좀 주로 확인하였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손가락 전달 함수라고 하는 이전 이제 피에조 텍트 장비에서 측정한 데이터와 출력된 데이터가 같게 하는 이제 전달 함수에 대해서 확인한 논문입니다. 저널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인트로입니다. 이제 같은 저자들이 이제 거의 같은 실험을 진행했기에 인트로가 거의 비슷한데 간단히 이제 다른 점만 설명하자면은 이전 인트로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딱딱한 티카 같은 것으로 현재 데이터를 좀 측정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제 손가락으로 데이터를 측정할 것이며 이 손가락 전달 함수를 계산해서 실제 손가락에 오는 진동이 실제 측정한 진동과 이제 같게 재현하도록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샘플들인데 이전과 다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이제 아무런 이제 질감이 없었던 이 언텍스처가 없고 이 사포를 이제 번져서 만든 13개의 샘플만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제 피에조 테크라는 장비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프로세싱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래 그림은 이전 첫 번째 논문에 썼던 이제 액티브 터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은 이 샘플 위의 표면에다가 손가락을 이제 움직여서 이때 측정되는 이제 가속도 센서를 통해 진동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이 손가락 전달 함수를 이제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방금 말했던 이제 손가락 전달 함수를 구하기 위한 자세한 내용으로 이 피에조 텍트 장치를 통해 손가락에서 이제 실제 표면과 유사한 FIV를 재현하기 위해 전달 함수를 추정했으며 제 오른쪽 위의 그림은 쉐이커를 이용하여 손가락 전달 함수를 특성하기 위한 시험대를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시험대는 진동을 주는 쉐이커 위에 구현되었으며 손가락 아래에
측정기와 이 손톱 위에 가속도 센서를 달았으며 손가락과 이 힘 센서 사이에 이제 세라믹 전원체를 넣었는데 이는 이 힘 센서가 온도와 전기에 민감하기에 이 손가락과 힘 센서 사이에 넣었으며 이때 이 세라믹의 전달 함수는 1과 같았기에 거의 이제 변수로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후 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1kHz까지 이제 랜덤으로 진동을 인가했다고 합니다. 이때 손가락의 각도는 20도, 압력은 0.2, 0.4 그리고 0.6N의 힘으로 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 인가된 진동과 손가락에 오는 진동이 얼마나 같은지를 확인한 후 이를 보정하는 손가락 전달 함수를 측정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아래의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 진동 함수에다가 전달 함수에다가 추가적으로 실제 자극 장비까지 올려서 진동을 측정한 것으로 이제 위에는 이제 손가락의 전달 함수만을 측정했다면은 이제 아래는 실제 장비를 사용할 때까지 고려한 것으로 이 전체 시스템 상황에서의 전달 함수를 구하기 위해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피험자는 20명, 각도는 20도에서 40도를 사용하였으며 압력과 신호는 이제 위와 같았다고 합니다. 진행된 태스크는 이전 논문과 완전히 같아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은 13개 샘플에 대해서 이제 거칠기에 따라 순서를 이제 정하고 거칠기 순위를 평가하고 태스크 2에서는 이 무작위로 이제 나누어진 이 그룹에 따라서 이 그룹 안에서 이 샘플들의 거칠기 순위를 이제 또 평가하고 이후 이 샘플과 매칭되는 진동을 주어 이 진동과 매칭되는 이 샘플을 고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이제 맨 처음에 설명했던 이 손가락 위에 이 가속도 센서를 놓고 1kHz까지 신호를 준 다음 측정한 결과인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0.2, 0.4, 0.6N의 힘으로 눌렀을 때입니다. 이는 손가락 전달 함수의 매개변수 분석을 하기 위해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 FRP의 경우 간단히 이 손가락의 해당 주파수에서 얼마나 떨리는지 정도를 나타낸 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피험자별로 큰 차이는 없었고 오른쪽 그림이 이제 힘에 따른 각 값의 이제 최대 편차를 의미하는데 이 접촉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편차는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265Hz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이 사용한 장비의 특성이며 동일한 실험 세팅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기에 이후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 왼쪽 위의 결과는 무게 조건에 따른 손가락 전달 함수를 이제 전부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편차가 이 8 정도가 나왔으며 전체적으로 이제 유사한 형태가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며 그림 B의 경우는 이전 그림의 평균 이제 전달 함수만 좀 그린 그림입니다. 아래 그림은 위의 평균 전달 함수를 각 무게 조건별로 그린 그림으로 그림 A는 한 피험자의 이제 결과로 무게가 올라갈수록 이 전달 함수의 개인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오른쪽 그림 B는 모든 피험자의 평균으로 모든 피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이 손가락의 접촉 하중이 증가할수록 손가락 끝과 이 액추에이터 간의 접촉 면적과 기계적 결합이 커지기에 증가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손가락에다가 장비까지 한 후 손가락 각도에 따른 전달함수 값으로 이때 접촉 각도에 따라 이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이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각 각도에서의 무게 조건에 따른 전달함수 값인데 여기에서도 무게 조건에 대해서 이전과 같이 개인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로 이전과 같이 피험자별과 평균 플랫과 표준 편차에 대한 결과로 이 각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이 두 조건 모두 이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piezo 테스트 장비를 사용해서 이전에 구했던 손가락 전달 함수가 얼마나 이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를 제대로 재현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고 합니다.
그림은 해당 결과로 각 데이터의 FFT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로 데이터를 의미하는 마찰 유도 진동은 이제 빨간색이며 참가자별 이제 전달함수를 사용한 결과의 평균은 파란색, 참가자의 평균 전달함수를 사용한 것은 초록색으로 이 참가자별과 이 평균 전달함수 이 두 조건 모두 잘 제한했지만 이 모든 피험자들의 전달함수를 평균한 결과인 이 초록색보다는 이 참가자별로 이제 전달함수를 구해서 사용할 때 FIV를 더 잘 재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결과로 이제 피험자 평균 전달함수의 사용 가능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그림은 이제 이전과 같이 연관 행렬을 의미하며 X축은 실제 제시된 샘플, 이 Y축은 이 참가자가 이제 대응한다고 판단한 실제 샘플 순서입니다. 이 모든 변별 과제에서 이 주 대각선상의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는 피해조 텍스트 장치와 이 평균 전달 함수를 이용해 이 구현된 질감 변별이 매우 우수하게 수행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는 이 피험자들의 평균 손가락 전달 함수가 일반화가 잘 되어 다른 피험자들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어지는 두 논문에 대한 발표를 이제 진행하였는데 아쉬운 점으로 계속해서 평균 결과를 이제 보여주지 않고 대표 피험자의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편향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좀 아쉬웠고 그리고 논문에서 이제 문서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면 경향이 보였다 비슷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떠한 이 콜레이션 값이나 이 통계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태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 태스크를 왜 진행해야 되는지 그 진행한 건 알겠는데 이 세 개의 그룹에서 이 가장 비슷한 거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사실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좀 이게 제대로 좀 객관화된 실험이 맞을까 좀 의문이 들긴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판별하는 아직 좀 스탠다드한 패러다임이 없기에 이러한 실험 진행을 보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되는 좀 실험을 진행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장비를 통해 주파수를 변형해가며 이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주파수에 따라 진폭이 달라져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기 위해 이와 같은 논문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 전달함수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손가락 각도는 왜 그렇게 정한 것인지 장비의 이제 종류 말고 장비를 통한 측정 방법 혹은 이제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게 제가 좀 시스테마틱하게 체계적으로 연구를 좀 진행하고자 하는 좀 강박 같은 게 있는데 실험에 대한 어느 정도 근거는 필요하지만 이 본 논문과 같이 일단 좀 진행을 해보고 이러한 결과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하는 방법도 이 상위 5% 저널의 연속으로 출판될 수 있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실험을 진행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